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설이 결국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 하두는 AI 패권을 누가 잡느냐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주 속에서 AI 시장이 그 학습에서 추론으로 더 확장되면서 AMD, 인텔 등이 추격의 고삐를 재고 있고, 삼성 파운드리와 링크된 그로크, 텐스토렌트, 리벨리온 같은 스타트업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 AI가 활용되는 영역도 가장 비중이 크고 고부가 시장인 서버 시장에서 점점 밑단인 PC, 노트북 등 소비자 시장으로 적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PC 시장의 최대 하두는 AI PC입니다. 이미 그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 구동에 최적화된 고성능 PC를 뜻하는 코파일럿 PC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선보였죠. CPU 시장을 전반적으로 개괄해 보면 이 초미세 공정을 통한 프로세서 칩 양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텔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애플, 퀄컴 등 유력 팹리스들은 인텔 그늘에서 벗어나 강력한 자체 칩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 퀄컴 등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데는 그 OS 업체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운영 체제를 담당하는 그 MS의 경우는 인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ARM 프로세서 기반 윈도우 OS를 강력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 칩 강자의 부진, 그 ARM IP를 활용한 팹리스의 칩 설계붐, 그 OS 업체 측면 지원 등 그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ARM 기반 CPU의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에 하나 변수가 또 있는데요. 퀄컴과 MS 간의 독점 계약도 올해면 끝이 납니다. 올해까지는 퀄컴만이 ARM 기반 칩을 공급할 수 있지만 내년인 2025년부터는 다른 업체도 ARM 기반 CPU를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X86의 AMD 같은 회사마저도 ARM 기반 CPU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는 CPU 부분에서 변곡점과 같은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C 시장이 오랜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모처럼 AI PC라는 이 호재가 나온 셈인데요. 여기에 퀄컴과 MS 간 독점 계약도 끝이 나기 때문에 ARM 기반 프로세서가 등장할 수 있는 판이 깔립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업체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최근 엔비디아와 미디어텍 간 연합으로 내년에 3나노에서 만들어질 AI PC 프로세서가 조만간 공개될 것이란 소식이 외신에서 부쩍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의 합작품인 이 3나노 칩이 이번 달에 출시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양산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칩을 그 레노버, 에이수스 같은 그 노트북 업체들이 많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그 엔비디아와 미디어텍 간의 파트너십은 눈에 띌 정도인데요. 이 3나노 CPU 칩 출시가 처음은 아닌 것이죠. 이미 공식적으로 자동차 칩 분야에서는 작년에 코어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기업 간 파트너십은 이제 전장 분야에서 노트북용 그 모바일 버전 칩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 3나노 CPU와 관련한 그 칩셋 가격도 개당 $300 수준이라는 점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칩도 TSMC의 패키징 기술로 설비 증설의 한창인 치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CPU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엔비디아는 서버 CPU인 그레이스 CPU를 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첫 서버용 CPU인 그레이스 CPU는 TSMC 4나노 노드인 M4 노드로 만든 CPU죠. 이 M4는 사실상 그 5나노 공정의 파생 공정으로 사실상 4나노 공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자신의 서버 CPU인 그레이스 CPU를 내놓음으로써 엔비디아는 자신의 최고 사양 GPU인 호퍼 블랙엘 AI 칩이죠. 호퍼 블랙엘 등과 결합해서 세트를 이뤄서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그레이스 블랙엘 슈퍼칩도 내놨습니다. 이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그레이스 블랙엘 슈퍼칩 같은 그 경우는 HPC,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되는 칩들입니다. 엔비디아로서는 이번 3나노 칩을 내놓음으로써 고급 사양 기업용 서버용 CPU에 이어서 개인용 CPU 시장까지 타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로서는 AI 칩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번 칩 시장 출시로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서도 위상을 넓히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GPU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왔던 엔비디아가 CPU로 확장되는 만큼
엔비디아가 원하는 방향이고 엔비디아만의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텍 입장에서 보면 그 AP에 치중되어 있던 사업을 노트북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미디어텍 입장에서는 이번 CPU 출시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 엑시노스를 완전히 제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할 것으로 봅니다. 삼성 그 AP 설계 파트에서는 긴장할 만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삼성은 갤럭시 S25에 탑재할 AP로 미디어텍의 최고급 스펙 AP인 디멘시티 9400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최근에는 발표된 디멘시티 9400이 생각보다 성능이 못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미디어텍과 엔비디아 간 결합은 파운드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TSMC 고객 중에서 올해 가장 약진하고 있는 고객을 두 개 꼽으라면 첫째는 아시다시피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GPU가 AI 칩의 최고 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황이니까 TSMC로서는 엔비디아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은 이 최선단 노드 개발이 지지부진해서 최근에는 2나노 개발도 포기하고 1.8나노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인텔도 있을 것입니다. 인텔이 사실상 팹리스 최선단 칩에서는 사실상 팹리스로 전락했다는 느낌마저 줄 정도입니다. 외부 파운드리 의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 TSMC 고객 순위에서 보면 지난해까지 3위가 미디어텍이었는데요. 올해인 2024년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팹리스가 바로 미디어텍입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TSMC와의 협상력에서 또 하나의 지렛대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이번 3나노 칩 제작을 통해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런 엔비디아와 미디어텍 결합 과정에서 소외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바로 전통의 프로세서 강자 AMD인데요.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메이저 팹리스의 칩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AMD가 만약 ARM 기반 칩 설계에 혹시 나서게 된다면 삼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이 손잡은 칩이 ARM 기반 칩셋으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그리고 애플의 M4 등과 어떤 경쟁 구도를 형성할지 보는 것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당장은 엔비디아 미디어텍이 이들 기업과 곧바로 쟁쟁한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일단 시장 진입을 통해서 시장을 타진해보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그 ARM 기반 칩셋 진영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X86 기반 칩셋 진영의 새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칩 패권 구도가 한결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AI 붐 전까지만 해도 TSMC 입장에서는 선골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암피어 GPU를 삼성에 줬던 게 엔비디아죠. 그래서 살짝 열받은 TSMC가 암호화폐 열기로 GPU 품귀 사태가 빚어졌을 땐 엔비디아가 TSMC 생산 캐파를 추가로 요구하자 선불금을 내라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AI 칩으로 차원이 다른 반열에 올랐고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TSMC 최대 고객으로 올라설 날도 머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삼성의 분발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